이번 대선은 말이죠. 판결이 끝내는 싸움이 아니라 투표가 끝내는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늘 하루 여와 야가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강 진출자들의 어이없음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요. 이 야당은 말이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심리가 대법원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좀 깜놀해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재명은 출마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라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 판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중심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과사범 8125가 서 있죠. 8125가 뭐냐면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입법부를 장악했죠. 22대 국회가 이재명에 딸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반대 세력은 피해 숙청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정부다라는 말이죠. 대통령의 자리 그거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재명이 지금 8125 피선거권이 위태로운 피고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는 실형이 떨어졌고요. 2심에서는 극적으로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거던데 말이죠. 상세히 해석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심리 중입니다. 단순한 상고심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시간 조절의 신호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좀 해석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말이죠. 6월 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는 선거법상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공고에 불과한 훈시 규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것 같았으면 빠르게 움직였겠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배당된 후 단 3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심지어 탄핵 정국 중에 이미 재판 중지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MBN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심이 아니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유죄고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피선거권 잃고 출마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도 개박살이 납니다. 434억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10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냥 정치판에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타나보다 쉽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판결이 지연되면요. 지연되면 이재명 대선에 출마하겠죠. 당선이 되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은 모두 중단시킬 겁니다. 이재명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대선판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서 움직일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결국 대법원이 판결을 늦춘다는 건 사법부가 이재명의 출마를 사실상 허용한 거나 다름없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말이죠. 사실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나섰죠.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만연해질 거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은 부정선거를 99% 확신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운맛 문재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은 거대 야당의 수장입니다. 개딸이라는 철옹성 지지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입법부 장악해서 22대 국회가 개판 5분 전이어도 지금 뭐라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행정부까지 손을 뻗고 있죠.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 3권 분립을 이재명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된다라고 하면 좀 끔찍하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지금 권한대행이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을 헌재가 안 된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겁니다. 마은혁이 빨간맛 있죠. 정계선이 빨간맛 있죠. 그 다음에 2명의 재판관까지 지명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정정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 장악 들어가죠. 헌재 끝장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후임 인사권도 확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이 제한이 걸려서 임명 기간보다 빠르게 이 후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후임 인사권까지 확보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아래로 둔다라는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은 모두 장악한 초제왕적 권력자가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경고한 게 딱 이겁니다. 매운맛 문재인 시즌2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명 진영은 아직 갈팡질팡입니다. 국민의힘을 보시면 말이죠. 4강에 진출한 사람들이 탄핵 찬성파, 김문수 전 장관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은 또 분열 중이죠.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4강 진출자들에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반명 단일화 시도도 있었지만 성과는 미지수죠. 제3지대에서는요. 한덕수 대망론이 살아있지만 아직 출마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이재명은 이미 본선 채비가 끝났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계속 쭉 대선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공약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선 채비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을 보면요. 아직 그 링 위에 설 주자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이 대선 출마할 수 있을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법원이 과연 이재명의 출마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챗 GPT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완주하고 본선까지 진출한다라는 게 챗 GPT 분석으로 65%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미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신속한 판단보다는 챗 GPT가 판단할 때는 대법관 전원과 함께 장기 심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그 공고성 훈시 규정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너무 빠른 판결은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법원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 인사 문제로 지금 헌재와 미묘한 헌정 충돌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정국 속에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좌우하는 판단을 조기에 결론을 낸다?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재판관들의 지금까지 특성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뭐 깃발을 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뭐 두루뭉술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좀 봐왔죠. 그래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좌우하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대법원이 정무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 이후로 판단을 미루고 이재명의 출마는 가능하게 본선까지 완주할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하고 본선까지 완주한다라는 것에 65%를 던졌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대선 전 출마가 불가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15% 확률로 가능성이 낮지만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챗 GPT가 던졌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이미 300쪽짜리 상고 이유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다음 날에 이재명 의원 사무실에 직접 집행관을 보내고 상고서를 송달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속도전 시그널이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많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대법원이 갑작스럽게도 1심 실형을 근거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선 전에 피선거권 잃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434억 토해내고 박살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 선택은 말이죠. 대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깃발을 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보수층의 기대가 걸린 시나리오입니다. 15%에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챗GPT가 또 하나의 또 퍼센테이지를 던졌는데요. 대선 출마는 하나, 당선 후에 헌정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재판을 중지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쟁이 본격화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만 막는 거냐 재판도 못하게 해야 하는 거냐에 대한 해석 싸움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선을 끝내고도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신분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대법원과 헌재가 붙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입법부 장악했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재명이 헌재 인선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3권 장악한 권력자로서 대법원과 충돌을 해야 된다. 대법원이 엄청나게 이 부담과 데미지를 안겠죠.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헌법 위기가 본게임이라는 점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진짜 대법원이 피 흘리는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자진사퇴, 이재명이 자진사퇴, 그리고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내는 것인데 매우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출마한다라는 것이죠. 대법원이 그 출마를 막을 것이냐 못 막을 것이냐 그것으로 이 판이 짜져진다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보수가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입법부는 장악됐죠. 사법부도 장악됐습니다. 이제 행정부까지 이재명의 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절대 권력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가 단 한 번도 권력자에 의해서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민심이 모든 대세를 꺾어 왔다라는 거죠. 이 국민이 분노하면 정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국민이 결집하면 판결도 바뀌죠. 그리고 국민이 투표하면 역사가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말이죠. 판결이 끝내는 싸움이 아니라 투표가 끝내는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과반이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이 탄핵 사기다. 윤석열 대통령 돌려놔라라고 했을 때 보수가 결집했을 때 50%가 넘었습니다. 그 50%의 결집이 누구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판의 승자는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론화됐죠. 그래서 쉽게 부정선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국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이 군 권력까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좋은 사인들이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요. 부방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전환기, 이영돈 PD도 노력해 주시고 결국 마지막엔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 힘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헌신하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탄탄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